분명히 무슨 꿍심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반은 그것을 느꼈다. 그래, 그 뒤는 어떻게 됐나 하고 이반은 말했다. 그날 밤 얘기를 해다오. 그 뒤라고 해야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서 듣고 있으니까 주인님이 앗 하고 소리를 지른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리고리가 그 전에 일어나서 나갔었죠. 그러자 벼랑간 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엔 잠잠하더란 말입니다. 밖은 조용해지고 캄캄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심장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어 마침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죠. 왼쪽을 보니 주인님 방의 정원으로 향한 창문이 열려있지 않겠어요. 나는 주인님이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다시 한 걸음 왼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왔다 갔다 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직 살아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쳇 하고 나는 생각했죠. 창문에 다가서서 접니다 하고 주인님에게 말을 거니까 주인님은 왔다 왔어 달아났다 하고 말합디다. 드미트리님이 왔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살해됐다. 어디서요? 하고 내가 나직히 물었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그쪽을 가리키면서 주인님은 여전히 조그마한 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나는 한마디 남겨놓고 정원 한 구석으로 가보니 그리고리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틀림없이 드미트리님이 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으므로 이때 단숨에 해치워 버리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서로 그리고리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기절했으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마르파가 공교롭게 잠을 깨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 밑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여기 왔습니다. 그루센카 아가씨가 여기 와서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고 주인 마님에게 말했죠. 그러자 주인님은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기라니 어디야 어디야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었는데 내 말을 고지 듣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기 서 계십니다. 도어를 열어드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 마님은 반신반의로 창문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도어를 여는 것이 무서운 눈치더군요. 결국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도 다 있더군요. 그때 나는 문득 창문을 두들겨서 그루센카가 여기 와 있다는 신호를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님은 말로서는 고지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탕탕탕 두들기며 신호를 했더니 대번에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도어가 열렸으므로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님은 앞을 막아서듯 하며 그 여잔 어디 있니? 그 여자가 어디 있어? 하고 후들후들 떨면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무서워해서야 일이 잘 안 되겠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죠. 방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주인님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까?
마르파가 달려오지는 않을까? 그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너무나 무서워서 다리의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필경 나는 주인님 앞에 새파랗게 질려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깁니다. 그 창 밑입니다. 어째서 주인님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하고 내가 주인님에게 소곤거렸더니 그럼 내가 가서 데려오너라. 내가 가서 데려와. 하기에 그런데 저분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고함 소리에 놀라서 나무숲에 숨어 있습니다. 주인님이 직접 서재에서 나가셔서 불러보십시오. 하고 나는 말했죠. 그랬더니 주인님은 얼른 창가로 가서 촛불을 창 위에 세우며 그루생까 거기 있니? 하고 부르디다만 그렇게 부르면서도 창밖을 내다보려고는 하지 않더군요. 나한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웠던 게죠. 나를 무척 무서워하면서도 내 옆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올시다 그분은 하고 나는 창가로 가서 밖으로 몸을 내밀면서 저기 저 숲을 속에 계십니다. 주인님을 보고 웃고 있네요. 보이지요? 하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주인님은 고지 듣고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그루생가에 반해 있었으니까요. 주인님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인님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쇠로 만든 문진, 그 왜 기억하시죠? 산뿐 뜨는 실이 되는 그놈 말입니다. 그놈을 집어들고 뒤통수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주인님이 외마디 소리도 없이 금방 푹 쓰러지는 것을 다시 두세 번 후려 갈겼지요. 세 번째 때릴 때 두개골이 깨지는 것을 손에 느꼈습니다. 주인님은 그대로 얼굴을 위로하여 반드시 쓰러져 버렸는데 온몸은 피투성이었죠. 내 몸을 살펴보니 다행히도 피가 한 방울도 튀지 않았길래 문진을 닦아 다시 책상 위에 놓아두고 성상 뒤로 가서 봉투에 든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빈 봉투를 마루 바닥에 던져 놓고 장밋빛 리본도 그 옆에 놓았죠. 이어 벌벌 떨면서 정원으로 나가 곧 텅 빈 구멍이 있는 사과나무 옆으로 갔습니다. 도련님도 그 구멍을 기억할 겁니다. 전부터 나는 그 구멍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그 속에 천과 종이를 미리 준비해 놓았었죠. 그래서 돈을 모두 종이에 싸고 다시 천으로 둘둘 말아서 구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 돈은 그 후 2주일 이상이나 거기 있었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꺼내왔습니다. 아무튼 그 후 나는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만 만일 그리고리가 죽어버리는 날이면 일은 매우 재미없어진다. 반대로 죽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면 아주 안성맞춤인데 그러면 그는 드미트리님이 침입해서 주인님을 죽이고 돈을 훔쳐갔다는 증인이 될 게 틀림없거든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조금이라도 빨리 마르파를 깨우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마르파는 잠이 깨서 나한테 달려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리고리가 옆에 없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정원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디다. 이리하여 밤새도록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만
나는 마음을 턱 놓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는 말을 그쳤다. 이반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끝까지 듣고 있었다. 스메르 자코프는 말을 하면서 이따금 이반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대체로 옆을 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미상불 흥분을 느끼는 듯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얼굴에는 흥건히 땀이 배어 있었으나 정작 후회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